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공무원 형사징계센터의 오종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징계 사유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또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절과 공정은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 등의 안내를 문의하는 민원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등 민원을 일으켰다면 이는 친절 또 공정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9조의 2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소속 상관이 종교에 관련하여 중립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을 구분 및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종교의 편향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비밀이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피의사실 공표죄 혹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14도 114418 판례에서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을 구속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되었다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이 하나지 않고 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을 때 부당 이득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직무관계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 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위반 시에 징계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9조와 제132조가 적용되어 증수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 21536 판례에 따르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거나 어떤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례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득 의사 유무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득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했지만 추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정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운동의 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에 이를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행위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 유지에 유해하거나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집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단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PPT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PPT 자료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공무원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같은 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과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 삭제입니다. 이런 법률 개정은 투표를 제외한 공무원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은 정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징계 사유가 되어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징계 의결 시 정해지는 징계의 종류와 그에 따른 효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1로 공무원 형사 징계센터의 오종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